또 질문해 볼게요. 네. 그 작가님, 제가 이거는 이제 또 타 유튜브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되게 그 좋은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네.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원칙을 누구나 갖고 시작하라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정말 내가 무슨 주식을 살 것인지, 네. 그리고 얘가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횡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미 사기 전에 나는 얘를 언제 팔지 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저는 참고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히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네. 당연히 오르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얘를 언제 팔지 전혀 이제 계획이 없으면은 얘가 올라가도 막 고민합니다. 이거 이제 익절을 해야 돼? 아니면 더 갈 것 같냐? 고민하고 네. 내려가면은 이거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정보를 해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 돈을 넣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내 돈이 들어가면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좀 전에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여기 뭐 노원구에서 제가 집을 샀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근데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노원구 거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구린 동네요. 하면은 저 쓰레기 하면서 이제 니가 투자해서 뭐라 말 할 때고 누가 와가지고 노원구요. 정말 잘 사셨네요. 거기 뭐 아주 학원처도 좋다면서요. 그래. 당신은 역시 개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내 돈이 들어가는 후부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없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에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투자는 상승장에서만 하는 겁니다. 하락장에는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상승장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하락장 때 투자를 왕창 하셔가지고 크게 망하세요. 근데 상승장 공부할 때가 아니라 투자해서 왕창 돈을 벌 때고 하락장에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하락장에는 우리가 뭔 주식을 사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상승장에는 얼추 대충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해요. 그 경험을 하는 것들이죠.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하나 이제 뭐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10개월 이동 평균 보는 게 괜찮습니다. 10개월 이동 평균. 그게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얼추 거의 모든 자산 시장에서 꽤 잘 먹히는 지표예요. 한마디로 소위 지수가 10개월 이동 평균 위에 있을 때만 그때만 이제 신나게 매수를 하고 막 투자를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안녕 하면서 쉬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10개월 이동 평균.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이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계신 분야 퀀트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책에도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그 주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저는 사실 책보다는 동영상을 먼저 작가님을 접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경험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 보고 작가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말씀하셔도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그런 뭐랄까 되게 제가 보는 저도 이제 다른 거는 구독자니까 근데 보면서 되게 그 진심이 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저희가 구독자가 그래도 한 40만 명 조금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 열정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작가님 초대하게 된 거예요. 질문하다 딴 얘기한다. 그래서 작가님, 퀀트 투자가 무엇인가요? 기초적으로. 퀀트 투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레시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레시피 투자라고. 그게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요리를 못 하거든요. 전혀 못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식당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너 실패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는 싫으니까 식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날부터 막 요리를 배워가지고 제 미역국을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딴 레시피를 어디서 끌고 와야 됩니다. 심지어 진짜 그런 분이 계시대요. 어떤 요식업 사장님은 요리를 전혀 못 하시는데 하는 식당마다 다 성공한대요. 어떻게 하실까요? 맛의 비법을 어디서 공부해 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텔에서 셰프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맛집 투어를 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셰프고 프로기 때문에 딱 먹어보면은 한 99% 나온대요. 레시피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맛집과 좀 먼 곳에 가가지고 똑같은 식당을 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평정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 퀀트 투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투자를 하면 어차피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검증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레시피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만드는 사람이고 네. 그냥 이제 그 만들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 써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하는 거, 기기적으로 투자하고 내 감정이랑 내 의견이 안 들어가는 투자, 그게 퀀트 투자예요. 네. 감정과 이익이 많이 안 들어가는 투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요리 레시피도 이렇게 적혀 있진 않잖아요.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그 국수를 이제 파스타를 얼마 넣고 소스를 얼마 넣고 몇 번 비비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정해진 대로. 그렇죠. 이게 그 계량적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계량. 그 한마디로 퀀트 투자는 그런 식으로 계량적인 레시피가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책 초반에 보니까 퀀트 투자를 레시피 투자로 이해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네, 그렇죠. 요리하면서 이제 감정을 넣을 수는 없지만 정확히 레시피대로 정해진 대로 우리가 딱 투자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런 그 이야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는요, 저희가 좀 이따 책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상이 항상 핫한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시대 끝나고 0.75씩 지금 한 3번, 4번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런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동시에 딱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바로 되더라고요, 빠르게. 그게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나 하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공식은 잘못되었어요. 그게 반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오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는데 그 금리가 왜 오르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막 늘고 투자가 늘고 해가지고 돈이 한마디로 많이 돌기 때문에 그때 그 과열된 경기를 좀 이제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굿 시나리오예요. 왜냐면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계속 같이 올라가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왜 금리를 올리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요즘처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별로 안 좋아도 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보통 주식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금리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면은 그거는 주식한테 나쁘지 않아요. 그건 not bad인데, 근데 요즘처럼 물가가 팍팍 올라가지고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 하면은 그건 증시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네요. 금리를 보는데 이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금리가 왜 오르는가, 왜 오르는가,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두 번째로 물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좋은 말씀이네요.